단지 천재가 아니라 신인이 결론은 맞다. 많이 체험해요. 이분 옆에 있으면. 비가 오던 날에 갑자기 등산하러 가면 비가 안 온다거나, 저희 하늘궁 행사 때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매번 오다가 그쳐요. 사진 찍을 때. 저희는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매주 일요일마다 목격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멘사 테스트를 봐가지고 제가 다 맞았어요. 마지막에 한 문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총재님께 여쭤봤거든요. 답이 요거네. 딱 요 정도 걸렸어요. 통화 괜찮으세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경님 의견은 힘들까요, 받기가? 그거 중에 3, 4, 5번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동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공고를 안 했고 그럼 사귀기만 한 건가요? 만남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만남의 시작도 최사랑 측의 의도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고요. 예. 동거가 사실일 수가 없는 이유는 이거는 확실한 게 매주 지지자분들이 총재님 자택으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총재님 자택 옆에 살아요. 네. 주로 만나러 밖에 나가셨겠지. 이거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요건이 안 됩니다. 그게. 총재님은 주무실 때 개인 방을 철창으로 문을 잠그고 주무셔요. 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아예. 저희가 이 모든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박을 안 하고 있었냐면, 법적으로 진행할 때 저희가 먼저 어떤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적인 걸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동거 쪽은 일단 그렇고요. 예. 3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악의적 편집이에요. 가슴 만지는 것처럼 한 게. 만진 게 아니고요? 예, 총재님이 에너지를 봐가지고 그 사람 신체에 맞게끔 넣어주셔요. 그리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되는 사례를 말도 안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 되진 않던데, 장님이 눈 뜨는 것도 봤고, 저는 장이 썩어 들어가는 크론병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럼 기치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치료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럼 가슴하고 다리 이쪽 만지거나 이런 게 치료 목적이고 만지려고 한 게 아니다. 치료란 단어를 써도 될까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이 몸이 아프시다고 좀 이걸 낫게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슥슥 하고 그냥 끝나요. 몇 초 만에. 스캔하다시피 손을 이렇게 그냥 싹 움직이는 거지, 계속 잡고 만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살짝만. 근데 그분이 여기가 계속 아파요, 뭐 가슴이 커가지고 유방암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총재께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겠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을 다시 한번 치료를 해드린 건데, 그 부분만 반복해가지고 튼 거예요. 그 음해 목적의 방송사에서 원래 이런 걸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는 다 공개적으로 해요 이거를. 그 집에서만 몰래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오실 수 있고 강연료를 내시고 오시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개된 장소에서 저희가 그걸 또 촬영을 해가지고 강연이라든가 뒷장면 모습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때 당시. 근데 잠입 취재 요건에 성립이 안 돼요. 잠입 취재 요건을 찾아보면 6가지인가 뭐 성립이 돼야 된다고 써있던데, 대중에게 큰 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니고, 저희는 다 공개되어 있고 잠입 취재가 아니고서는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부러 주변을 막 까맣게 색칠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밝게 보여가지고 뭐 이걸 되게 희한하게 촬영한 것처럼, 몰래 간신히 찍은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약간 좀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실제로 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치료된 사례나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 아니면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시고 약간 그런 게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아예 안 보였다 보였다 뿅 이게 아니고, 예. 정말 장님이었다가 눈이 떠진 사례는 2건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황반증에 걸려가지고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수술을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출 수가 있는 거래요. 수술을 안 하고 총재님을 찾아왔는데 시력이 더 좋아지셨어요. 시력이 좋아지셨고. 예. 어쨌든 뭐 결론은 기치료, 좀 치료 느낌이었네요. 네,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항상성을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그러면 우주에서 온 신이라서 손에서 나오는 기로 치료를 하신 거네요? 기인지 영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크론병이라고 장이 썩어가는 병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터뷰도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인가에서 수술도 하고, 이게 장이 썩어가는 병이래요. 고칠 수가 없대요. 예. 근데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또 계속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있었는데, 총재님 찾아오니까 이건 좀 서서히 낫겠다, 자주 좀 찾아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총재님 배 이렇게 꾹꾹 만져주시고 스캔해주시고 했는데, 그거를 한 2번, 3번 몇 번을 받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나으셨어요. 손만 댔는데? 예, 총재님 눈 쳐다봐, 눈 보시고 배에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했는데, 이분은 아마 증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쪽에 대해서 뭐 고소하신 분이라던가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실 필요가 없고, 총재님이 맘만 먹으면 젊은 사람들과 뭐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저렇게 많은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또 5번, 부시 트럼프와 찍은 사진이 포토샵 조작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해명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조작이 아닙니다.
건가요? 그럼? 예. 허경영 트럼프라고 검색하면은 쫙 뜰 거예요. 근데 부시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 포토샵 티가 많이 나던데요. 부시하고 찍은 사진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제가 바로 세로 때문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거기 나와요. 부시 대통령 만난 건 사실이다라고 밝혀졌어요. 그건 이미. 아 그럼 그 사진은 살짝 이상하게 나온 건가요? 조작이 아니라? 단 둘이 있는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그때 당시 LA 한인 기자가 자체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편의상 보여주려고 대한민국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하고 뉴스에 쓰려고 만든 장면이에요. 아 그거는. 그러면 기자가 조작을 한 거다. 기자가 조작이 아니라 사람들께 편의상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 이렇게 만든 사진이고 그 외에 수십 장의 사진이 있어요. 예. 부시 참석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경제계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증언을 서주셨어요. 백성학 회장님께서 그날 총재님하고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그 내용도 총재께서 다 얘기하신 바가 있고 이건 나중에 신동아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실제로 갔다 온 게 맞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 사람 완전히 누명 뒤집어 쓴 거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부시는 오래전 건데 이번 덕분에 밝혀지게 될 것 같아서 좋고요 오히려. 오히려 좋으시고. 네, 그리고 트럼프 만나러 갈 때는 보좌관이 저 말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코리 가드너 소개로 간 거예요. 코리 가드너는 임청근 총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3명인가 4명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 총재 뭐 해가지고 한미 간에 있어서는 이 사람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예, 임청근 총재라고 유튜브에 치면 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임청근 허경영 이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데 살릴 사람이 누군가 정말 애국심이 있는 사람 나에게 연락을 하라라고 신문에 광고도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을 의외로 지지를 하고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재미교포 한 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해서 이분이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 총 미국에 한 5번인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4번을 따라갔는데 처음에 간 게 이제 코리 가드너가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고 미국 상원의원장이거든요. 코리 가드너하고 만남 때 제가 실제로 옆에 있었고 사진 촬영을 제가 했어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은 이게 무슨 질문이 이게 탈모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없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탈모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서는. 근데 그 허경영 형님이 신인데 신인도 탈모가 오는지. 그 신이라는 개념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인. 예, 그러니까 신이 지구에 착륙할 때 이제 여자 자궁을 통해서 어차피 나오잖아요. 예. 어차피 인간의 몸을 타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 말고 다른 별에도 뭐 생명체가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다른 별에 살던 존재가 이제 그 다음 전생에서 끝나고 이제 이번 생은 지구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차피 어떤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영혼만 들어오는 거지 그 몸을 가지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보좌관님은 허경영 님이 우주에서 내려오신 걸 보셨나요? 보진 않았죠. 신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허경영 총재님을 2007년도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막 파티하면서 놀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와 웃기다 빵상하고 같이 보면서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그날 잤는데 꿈에 뭔가 이상한 게 나왔고 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컴퓨터실로 달려가가지고 전부 다 봤는데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기다리던 그런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5년간을 검증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의심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여쭤도 보고 예.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 제가 종교 공부한 거나 철학 공부한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맞는 거 같더라고요. 모든 거에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래요. 단지 천재가 아니라 뭐냐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체험해요. 이분 옆에 있으면은 비가 오던 날에 갑자기 등산하러 가면 비가 안 온다거나 예. 저희 하늘궁 행사 때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매번 오다가 그쳐요. 사진 찍을 때. 그럼 그거는 경영형 님이 비를 멈춘 건가요? 예, 그게 뭐 여우통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님도 그런 걸 하셨다 그러던데 네. 저희는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매주 일요일마다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실방을 해드린 것도 있어요. 허경영 하늘궁 실방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허경영 TV에서 실방한 것도 있거든요. 예. 비가 오다가 실제로 막 그치고. 실제로 실시간에서도. 예. 제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아예 간증집을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수백 수천 가지예요. 허경영 총재님 옆에 있다 보면 이상한 걸 많이 느낀 사람들이. 이런 현대화 사회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저도 원래 과학도였거든요. 예.
의공학자였는데 저는 실증 위주의 검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막 믿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단계를 5년 동안 거쳤던 사람이에요. 5년 의심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신이 맞다. 예, 신인이 결론은 맞다.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주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지지하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무언가 특별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인이 봤을 땐 참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지지자분들 말고 다른 부류는 허경영 강연을 검색해 보시면은 유튜브에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핵심을 찔러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이 왜 다리를 들고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축지법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IQ 430이라는 게 매번 테스트 해가지고 평균치 43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고 이병철 회장 통해가지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상위 IQ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430이 나온 거예요. IQ는 제가 알기로 195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한. 그렇죠. 표준 편차가 원래 적용되기 때문에 200을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상위 1%만 측정하는 IQ 검사법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빼기 혹은 나누기로 나이가 들어가요. 어떤 상수가 곱해진 채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 측정할수록 IQ가 더 높게 나오고 문제를 똑같이 맞췄는데 1시간 만에 다 푼 사람이 예를 들어 150이다 치면은 이거를 10분 만에 푼 사람은 그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30분 만에 푸면은 2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푸셨고 다 맞춰버려가지고 이게 410이 나왔고 450이 나왔고 430이 나왔고 해서 평균 쳐서 430이라고 하시는 거지 이게 그냥 뻥치려고 하는 이렇게 희화된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멘사 테스트를 봐가지고 제가 다 맞았어요. 제가 156 이상으로 지금 멘사 회원증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 문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총재님께 토요 강연장에 와가지고 여쭤봤거든요. 다른 문제들은 그냥 뭐 한 30초 내로 풀었는데 이 문제만 10분 넘게 걸렸는데 총재님께서는 딱 보더니 어디 보자 답이 요거네 딱 요 정도 걸렸어요. 아하.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군요. 야, 그럼 일단은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나머지 3개 4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허경영 형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총재님께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바로는 어려운 점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연락 주세요. 네. 허경영님 보좌관 형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법적으로 갔을 때 최사랑님한테 불리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총재님 집을 들락날락거리는데 최사랑 씨가 언제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보좌관님이 너무너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